2021년 첫 굿바이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65,900원의 비중 20%, 6만 원 위에서 버티고 있는데 힘이 좀 셌으면 좋겠어요. 수익 중이신 시청자님이 취하실 좋을 전략은요? 손절 아니면 홀딩이죠. 이런 자리는 이제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내려왔을 때 버티고 이렇게 튀어 올랐다라는 것은요,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세가 클지 안 클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그 시세를 줄 때 매도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뒤늦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맞고 올라가면은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의견과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62,000원, 61,500원짜리에서 손절하시는 의견 드리고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 9만 원대에서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이 가장 지배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4,500원의 비중 25%네요. 바이든 당선인이 대마초 합법화에 우호적이라고 해서 상승세를 탔었는데 올해 더 올라줄까요? 일단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출중하지는 않은 기업인데 급등을 했어요. 아마도 이제 마리화나라든지 이쪽으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급등했는데 같은 첨단 소재지만은 아까 전에 그 전화 왔던 종목이죠. 이녹스 첨단 소재. 저는 그게 훨씬 나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입니다. 다음은 삼양식품 10만 520원의 비중 15%입니다. 추가 매수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라면 수출이 사상 최대였다고 하는데 주가에는 좀 반영이 덜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가에 이미 얘가 너무 많이 달려와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2015년 이후로 해서 삼양식품이 성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저때 막 2만 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13만 원대까지 거의 5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또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는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올라올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길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올라올 때 역시 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잠깐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때 역시 12만 원까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매수해서 들고 가볼 만한 자리인가, 신규로 사볼 만한 자리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105,000원 넘어가게 되면 여기 지금 지지가 됐던 자리, 이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 매수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선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해 주시네요. 10만 5천원짜리 넘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다음은 바디텍 매드 28,563원의 비중 10%입니다. 코로나 항체가 몸속에 형성됐는지 알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을 완료했대요. 이게 오늘 전해진 뉴스인데 주가 탄력이 좀 아쉬운 이유 어디서 찾아볼까요? 이런 건 역시나 미리 다 튀어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도 전부 다 쉬고 있거든요. 뭐 지금 여기서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버티는 걸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단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손절 자리만 잘 잡으시면 되는데 22,500원짜리 22,500원짜리 손절만 잘 잡으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위쪽으로 튀어오를 때 역시 3만 원 정도에서는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타 가능한 영역, 매수 가능 사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HFR 32,450원의 비중 15%시네요. 5G 관련주잖아요. 근데 멘토니 그동안 5G 업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전 장기적으로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약간 올해가 장기가 될 것 같은데 올해 별로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은 나오겠지만 저는 5G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건덕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터졌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올해 예산으로 뭔가 충당을 해 나가가지고 복구시켜야 되는데 5G를 복구시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쓸 거라 생각을 하고 5G 쪽을 약간 시들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있겠지만은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하향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똑같은 업황에 대한 진단 올해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녹십자셀인데요. 58,000원에 사셨네요. 비중이 30%시고 최근에 67,900원까지 급등한 전략이 있었는데 다시 전고점 확인하러 가줄까요?
이제 그 부분은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빠졌다 하면서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을 때는 결국 이 변동을 예측할 수 있냐인 건데 변동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치열한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떠한 지표로도 어떠한 걸로도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인 대응, 뭔가 감각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에 좀 이렇게 고가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는 약간 반등이 나가려고 하는데 밑으로 빠지면 쌍바닥 그리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칠 수 있으니까 그때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 자리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셀에 대한 의견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GS예요. 35,663원의 비중 20%고요. 그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들의 한번 상승을 기대해보자는 의견 들은 적 있거든요. 멘토님도 동의하세요? 네, 지주사 올해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은 뭐 GS도 있을 것이고 롯데도 있을 거고 뭐 지주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지주사들이 작년은요, 그 작년의 실적 때문에 뭔가 이득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2020년 실적이 좋은 지주사들은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실적이 반영되는 올해 뭔가 지주사들의 급등세, 실적 개선에 대한 급등세라든지 실적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같은 경우도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를 좋아하지 않아서 지주사 투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매수 유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좋아지는 지주사들 중에 GS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 바라고요. 이번에는 동국제약입니다. 29,100원의 비중 30%.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글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손절할까요? 연초부터 미치겠네요. 크크크. 예, 그 감정이 느껴지죠. 어떡할까요? 예, 미치겠네요. 이런 느낌이네요. 일단 동국제약을 그렇게 매수하신 것 자체가 본인이 사서 고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뭐 덕담은 아니지만 그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국제약과 같은 이런 자리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매수하셨다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올해는 좀 많이 힘들 겁니다. 일단 동국제약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뭐 빠진다고 했을 때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기 고점이기도 하고 밀려 내려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데 27,5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대응해 보세요. 이번에는 1,000원 밑에 있는 종목도 봅시다. 큐로 들어왔고요. 753원의 비중 20%입니다. 과연 지폐 확인하러 갑니까? 이런 종목이 뭐 약간 뭐 아니면 도예요. 이런 종목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주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은요, 지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리고 보통 이런 종목들이 또 시가총액이 엄청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뭐 2천억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작전주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큐로 홀딩스라든가 큐로 이쪽은요, 지금 사실 뭐 정치 테마 쪽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이따금씩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고, 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든가 전기차 이쪽으로 지금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번 뛰어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비중이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자리에서 630원대 이렇게 와 있는데 많이 살만한 종목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많이 살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내가 조금 이런 종목들이 한번 동전주 한번 재미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매수 가능 사인 드리도록 하고 소액 투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로 이렇게 의견 챙겨드립니다. 다음은 LS 전선 아시아가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해저 케이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분 9,000원에 사셨고 비중 30%입니다. 매수가가 좀 아쉽긴 하지만 기다리면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다렸을 때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테마가 살아있기도 하고, 해저 케이블은 이제 아무래도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 전기를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내륙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야, 전기선이 필요하겠네, 해저로 깔아서 오자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 공약주로서도 역시나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해상 케이블, 뭐 해저 케이블, 그리고 해상 풍력 단지 이런 것들의 조성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한번 튀어 올라와 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매수할 만한 메리트는 전혀 못 느끼겠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매수하셨던 분들은 탈출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들고 계셨던 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는 있으나 지금 매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7,000원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으나 지금은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S
테니스 전선 아시아를 끝으로 굿바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021년에도 주첸콜은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